살면서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애썼습니다. 말없이 도와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괜히 분위기 상할까봐 내 마음은 조금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알아주는 눈빛도 없고 그저 평소와 똑같은 공기.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문장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입 밖으로는 안 꺼냈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사람이 나를 크게 상처 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어서, 아무 말도 없어서 더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잘해주고도 외로워질까요? 오늘은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괜히 인정받고 싶어 했나? 내가 문제인가? 그래서 더 참습니다. 괜히 속 좁아 보일까봐, 괜히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썼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줬다는 건 이미 마음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기대는 차가운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칩니다. 기대 없는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대를 스스로도 정확히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굳이 말 안 해도 느끼겠지. 이 작은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기대를 모른 채 지나가면 마음은 약속이 깨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서운함, 외로움, 억울함.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느낌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조용히 뿌듯합니다. 이게 수입니다.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붙습니다. 이 정도면 고마워하겠지. 이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적어도 내 마음은 알겠지. 이게 상입니다. 느낌 위에 올라탄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아주면 좋겠다가 알아줘야 한다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은 묵히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그 조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기대라는 계약서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은 혼자 남습니다. 그게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혼자 남아서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구나.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입니다. 잘해주고 외로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마음을 안 쓴 사람은 이 외로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세요. 아, 지금 기대가 남아있구나. 없애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보십시오. 보는 순간 마음은 아주 조금 떨어져 나옵니다. 그 작은 틈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잘해주고 외로운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숨 한번 고르세요.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풀려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그저
작은 눈빛 하나, 그저 고마워라는 짧은 말. 그런데 이상합니다. 처음엔 알아주면 좋겠다였는데 어느 순간 왜 몰라주지가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이 변화는 너무 미세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좋았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불편해집니다. 따뜻했던 마음이 조용히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대부분 스스로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 오늘 우리가 볼 자리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우리는 큰 욕망을 떠올립니다. 돈, 성공, 소유, 권력.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알아주면 좋겠다. 이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알아줘야 한다. 이건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좋겠다는 마음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는 마음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머무는 마음은 스스로를 묵습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 확인합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내가 무시당한 건가? 내가 너무 만만한가? 여기까지 오면 이미 마음은 상대에게 묵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두고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묶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조건이 나를 묶은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머무르는 순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올라옵니다. 자연입니다. 생각이 붙습니다. 자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마음이 붙잡히는 순간, 그때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머물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한 발 물러나게 합니다. 머무름을 보는 순간 이미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떼어내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나는 왜 또 기대했지? 이건 또 다른 굳어짐입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기대가 있구나. 마음이 붙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마음은 아주 짧은 틈을 얻습니다. 그 틈이 자유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서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이 말은 상대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대의 표정에 가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내 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제때 회수하는 사람입니다. 기대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머무르면 나를 묶습니다. 오늘 이 문장 하나 가져가십시오. 좋으면 좋고 아니어도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숨 한번 고르십시오. 우리는 지금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금방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분명 애써서 준비해줬는데 상대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왔네.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때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습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식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찰나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밤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은 자동으로 밖을 향합니다.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과했나? 이때 마음은 상대의 얼굴을 붙잡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답은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기대가 만들어졌고 이미 내 안에서 그 기대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밖을 봅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리며 해석을 붙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묶입니다. 여기서 아주 따끔하게 하나 짚겠습니다. 정말 서운한 겁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까?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계속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내 마음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밖으로 달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밖에 가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 다음 아주 조용히 이어가십시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는지, 무심했는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인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이 또 다른 묶임을 만듭니다. 그냥 내 마음의 위치만 바로잡는 겁니다. 밖에 있던 마음을 안으로 데려오는 것. 이게 회수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을 회수하면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만 감정은 자랍니다. 놓아두면 스스로 줄어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해하는 사람, 먼저 양보하는 사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정작 당신 마음은 누가 이해해 주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만 바꾸십시오.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제때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걸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그건 수행의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숨 한번 고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돌아온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회수한다고 해서 당장 상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덜 예민해집니다. 덜 억울해집니다. 밤에 덜 복귀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런 말투였지? 생각은 생각을 낳고 해석은 해석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회수하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그 복기가 짧아집니다. 아, 기대했구나.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기대에 머무르면 에너지가 셉니다. 상대가 한 말보다 내 해석이 더 커집니다. 상대의 표정보다 내 상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건보다 더 큰 감정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회수하면 해석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에너지를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관계를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자기 가치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을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인정에 내 가치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 위에 나를 얹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고마워하면 좋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 또한 그의 자리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까지 상대의 반응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걸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건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하게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반응이 마음의 날씨를 정했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날씨를 정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이게 중도입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자리. 우리는 그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상대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립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단단하다는 건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위치를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도 외로웠던 이유는 마음이 돌아올 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집을 만드십시오. 그 집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을 돌려놓는 연습이 쌓이면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표정은 더 부드러워지고 말은 더 짧아집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이 계속될 때 어떤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숨 한번 고르십시오. 지금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제는 적당히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잘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해주되 그 잘함 위에 자기 가치를 올려두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해주고 외로운 사람은 대충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이 오래 머물면 자기 연민이 되고 자기 연민이 쌓이면 서서히 마음이 굳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몰라줘. 이제 기대 안 해. 이 말은 해탈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방어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차단이 아닙니다.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은 거기까지, 상대의 반응은 그 사람의 자리까지.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순간 마음은 맑아집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알아주면 기쁘고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주면 고맙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서 끝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이 문장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서운함을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사람은 묶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둘수록 편해집니다. 이게 삶의 역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는 동안 여러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말없이 넘겼던 순간, 혼자 삼켰던 서운함, 나도 좀 알아주면 안 될까? 속으로만 되뇌던 그 밤, 그 마음. 이제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따뜻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서 조용히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부드럽게 불러주십시오. 지금 돌아오자.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잘해주되 묶이지 않는 삶,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작은 중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에 가장 남는 문장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정말 애썼습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이 당신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